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글러브는 후안 소토 모델이에요. 작년 모델이고요. 올해는 이제 신형 모델로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끈으로 새로 나왔는데, 이 모델도 이제 기성으로 손님들이 많이 사시던,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도 많이 팔렸구나. 작년에도 많이 팔렸고. 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선수들용으로 나오는 것들 제품들이 이제 홀오페임이라든지 아니면 윌슨 아머스포츠에서 이제 코리아 스펙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 50만원대 제품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은 금액대가 좀 저렴한 이런 미국 선수 모델로 들어온 제품들, 이렇게 소비자가가 40만원 정도, 그리고 22년도 모델이 들어오기 때문에 21년도 모델은 또 세일도 들어가더라고요. 아머스포츠에서 공식적으로 35만원의 세일이, 모든 전국의 업체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세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A2K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아졌죠. 신형이냐 구형이냐의 차이는 이제 모델에 바뀌는 거지, 뭐 크게 제품의 뭐 퀄리티가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시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글러브들이 재고가 된다고 가격을 할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이제 도소매 이런 그런 개념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예전에 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그렇죠? 본사에서 정책적으로 할인을 했을 때 이제 일괄적으로 같이 다 내리는 방향을 이제 추구를 하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뭐 다른 데들은 이제 그 물건을 사입했던 가격에서 또 할인을 더 해주거든요, 업체들한테. 그래서 조금 좀 데미지를 적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고, 아니면은 기존에는 그런 건 건들지 않았는데 큰 업체들에서 일부에서 이제 자기들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세일을 해버리니까, 기존에 나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입을 했던 업체들은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건 공식적으로 아머스포츠에서 이제 할인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네, 품질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1799형 모델, 어찌 보면 윌슨 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후안 소토를 통해서 1799에 대한 특징과 이제 착수법에 관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메이저리그들은 212 검지 빼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진짜 많이 질문 받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나한테 맞는 글러브 사이즈 이제 선택법, 글러브가 큰 글러브와 작은 글러브의 차이는 대체 뭘까? 나는 어떤 길이의 글러브를 선택을 할지, 그거를 이제 비교하려고 이제 일제를 또 들여왔어요. 네, 후반부에는 이 일제 글러브제 9사이즈, 8사이즈인데 미국형이냐 일본형이냐, 일본형에서 큰 거냐 작은 거냐, 아니면 미국형에서 큰 거냐 작은 거냐인데, 일단은 사이즈 선택은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 후안 소토 모델, 즉 1799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이제 진짜 1799, 이렇게 두 제품이 있어요. 얘는 이제 구형 모델이에요. 윌슨 제품에서 보시면 이제 마크가 작년부터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빅 윌슨으로 바뀌었어요. 구형 제품을 판별할 때는 이렇게 직자수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고, 동그랗게 패치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어요. 예, 직자수가 들어간 모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홀오페임 계열, 그러니까 코리안 스펙 계열, 즉 이 제품들이 이제 선수 지급용으로 따로 별주된 모델들이 이렇게 나와요. 미국에서 병행돼서 들어왔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오더할 경우에는 패치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나오고요. 한국 선수용 모델로 나왔던 게 이런 모델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품번은 그냥 A2K 1799로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누구 선수들 지급용 모델로 나온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메이드 인 재팬 있고요. 여기는 메이드 인 재팬 각인이 찍혀 있는데, 후안 소토 모델은 안 찍혀 있네. 태그는 붙여 있는데, 이게 후안 소토 게임 스펙인데 외부에 메드 인 재팬이라고 찍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윌슨 A2K 요 모델들은 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이고요. 디자인적으로 뭐 패턴적으로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가죽명이, 얘들 같은 경우도 프로스탁 셀렉트 가죽 똑같이 나왔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이것도 꽤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이것도 프로스탁 셀렉트 가죽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리아 스펙 모델들은 센서티브 레더로 나오기로 하는데, 그게 좀 더 얇게 뭐 이렇게 나온 건데, 뭐 가죽 질감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자들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기존의 모델들, 이런 미국 제품보다 조금 더 얇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싱글팜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내수용 모델들은 거의 다 더블팜으로 나와서 바닥에 보강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홈페이지에서 제품 설명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이제 선수 지급용이랑 일반형이라고 되게 웃기죠. 얘는 메이저리그 게임 스펙 모델, 그리고 선수 이제 지급용 모델의 차이인데 외부 스펙 차이 없고요. 가죽 뭐 질감 뭐 이런 느낌 별 차이 없어요. 해마다 약간 바뀌긴 하는데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내피 쓰는 게 얘가 보시면 약간 자글자글 주름가 있죠. 그 내피가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식에 따라서 내피 자재를 뭘로 하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선수 모델은 이 내피가 들어가고 이 선수 모델은 이 내피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미국형과 한국의 차이가, 미국 선수용 뭐 한국 지급용 차이가 아니라 이걸 만들던 당시에 미국 애들 지급되는 모델도 아마 이네피가 써졌을 거예요. 그런 거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1799 모델은 12.75예요. 12.75.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형과 일본형의 가장 큰 차이가 인치 표기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 같은 거 Z 같은 거 9 사이즈, 8 사이즈, 미즈노 같은 거 15N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미즈노 프로 같은 경우 뭐 이치롱 모델이다 12.75라고 표현을 해서 쓰는데 실제로 길이를 봤을 때 보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는 마타가 들어있어서 바닥이 넓은 패턴이고 하나는 바닥이 좁고 길이가 이게 조금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일본 사이즈에서 11.75, 12.75 라고 표현하는 그 표준이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보통 홈페이지 상에서 각 메이커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그냥 12.75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3인치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얘 9 사이즈 같은 경우라고 Z에서 나오는데 보면 고가 낮잖아요. 길이를 봤을 때는 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는 얘가 조금 더 짧은 느낌? 그리고 바닥 깊이도 얘가 좀 더 작은 느낌? 근데 얘가 Z에서는 가장 기본 사이즈 9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통상적으로 12.75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또 Z랑 윌슨이랑 비교해보면 뭐가 클까라고 하면 얘가 더 커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제 브랜드를 사이즈 표기라는 게 이제 미제랑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이유가 전에 말씀드린 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팜 사이즈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제 글러브는 좀 인치 표기가 좀 정확한 편이에요. 윌슨이나 롤링스에서는. 그래서 A2K 1799 모델은 12.75입니다. 그렇다면 얘랑 이제 또 미국형이랑 비교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봤던 그렇죠. 예. 이 모델 이게 그 에런 저지 모델인데 얘는 표기상으로 13인치가 나와요. 확실히 비교해 보면 에런 저지가 좀 더 큰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근데 길이적인 것보다도 이 안에 깊이가 좀 더 팜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커서 에런 저지 모델 13인치 그래서 롤링스 13인치를 끼시면 이 1799보다 좀 더 큰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느낌. 그죠? 제가 모든 인치는 사이즈는 중지 끝에서 붙여가지고 바닥까지 재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얘가 조금 더 축소되어 있는 느낌은 나긴 나요. 그래서 얘가 살짝 크구나. 새끼 길이 부분도 살짝 더 긴 느낌이고 그래서 얘는 13인치 글러브 얘는 12.75 글러브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윌슨에서는 거의 13인치 제품은 안 나오죠. 시판되는 제품들 거의 12.75가 외에서 제일 큰 제품이라는 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착수법 예전에 앞에 윌슨 모델에서 제가 올려놨어요. 어떻게 착수한다 그랬죠? 이제 처음에 글러브를 사시면 이제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윌슨 모델들이 손이 안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왔는데 글러브가 볼게요. 코리아 스펙이에요. 좌투. 예,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왔구나. 자, 211로 손을 넣는데 손이 되게 타이트해요. 예, 이 부분에 고리가. 예. 그래서 딱 안을 보니까 고리에 끈이 좀 남아있네. 그럼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겨져요. 보시면 이만큼 당겨지죠. 이제 처음에 제가 1799 착수법 앞에 1799 영상에도 올렸지만 소지부 2본입 방식으로 고리를 당겨서 새끼 약지 이렇게 2개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당겨서 손 들어가면요 안 들어가요. 약지가 안 들어가요. 잘. 실장님 이렇게 하라는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얘를 편하게 늘려서 2개를 넣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잘 들어가면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또 안 들어가는 글러브들이 있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리 2개에 손이 안 들어갈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당겼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고리를 당기신 다음에
요 약지 들어가는 공간, 얘는 되게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약지 들어가는 공간을 요런 거 가지고 좀 넓혀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고리가 처음에 이 고리가 좀 어떨까, 이 약지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끼시면 좀 편하게 끼실 수 있어요. 아 근데 굳이 왜 소지부 이보니 방식으로 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답은 뭐였죠? 일단 이렇게 가죽끈이 노출이 돼 버리면 이게 손의 안에서 땀에 닿다면 사가요. 그래서 끊어질 확률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이 고리가 이 두 손가락을 다 감싸버리면 사람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아무튼 관절 부분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이 자꾸만 관절로 써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손가락이 아니라 새끼만 넣으면 좀 더 자유롭게 조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제가 이걸 권장해 드리는데, 뭐 굳이 싫다면 안 하셔도 돼요. 뭐 나중에 끈이 사가서 끊어지든 뭐 본인 책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외야 글러브 소지부 이보니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착수할 때는 이렇게 새끼 약지, 중지, 검지 이렇게 이보니 방식으로 끼는 거. 그리고 캐치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1, 2, 3, 4, 5에서 1, 2, 3, 4 꼈다면 캐치볼을 하거나 글러브 매만질 때 외야 글러브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 2번, 즉 약지 자리에 새끼가 들어가면서 2, 3, 4, 5와 검지 빼고 내가 관절 만지면서 캐치볼이나 글러브를 매만진다. 이 부분 다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왜 찍냐라고 하시겠죠. 자,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저 작은 글러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장님 메이저리거들은 이렇게 끼던데요. 아니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끼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를 끼고 검지 빼시는 분들 사회인야구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빼서 쓰느냐라는 목적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시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11에다가 검지를 뺀다. 저는 권장하는 게 211에다 검지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관절에 맞춰서 딱 넣어서 쓰면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데, 즉 볼집이 어디랬죠? 검중지 아래. 글러브에서 검중지 아래쪽인데, 그 아래뼈 윗뼈로 물어주는데, 내가 211로 간다라는 건 뭐죠? 내 손이 옆으로 이동해요. 즉 포켓이 깊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근데 검지를 빼버리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211로 낄 경우에는 검지손가락을 느껴야 되는데 검지를 빼버리면 못 느끼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꽉 쥐어짜는, 그 다음에 더 치고 나가는. 그래서 211에다 검지를 뺐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검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식으로 글러브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공이 흘러서 바닥이 좁아지는, 그래서 글러브를 3분의 1밖에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211을 낄 때는 어차피 손이 물러나 있고 공을 받다가 포켓으로 받다 보면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힘이 공에 가까운 부분에 전달할 수 있게, 즉 코어를 눌렀을 때 멈춰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11에 검지를 넣으라고 하는데, 검지를 빼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제가 인체의 신비나 여러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자, 우리가 검지 중지를 한번 검지 접고 중지 접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써볼게요. 잘 안 되죠. 그럼 5개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검지를 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있어요. 검지를 필게요. 중지도 필게요. 자, 오므려 볼게요. 잘 돼. 이 동작을 잘 하려는, 즉 글러브 자체의 조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빼고 211에다 검지를 빼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오므리시는 분들. 네. 보통 글러브로 오므리려고 들면요, 이렇게 못 오므려요. 안 오므려져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안 오므려져요. 대부분 빼고 오므리면 잘 오므려져요. 그래서 이걸 빼시는 분들이 이 오므리는 걸 잘하려고 빼신다. 이건 잘못된 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검지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되려 더. 왜?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이게 오므려져 있는데 공이 도는 느낌이 나면 그 다음 쪽으로 얘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과하게. 그러니까 되려 바닥이 더 좁아지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이 도니까 이렇게 하면 도니까 이걸 나중에라도 넣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고 짜부되는 경우는 많고 빵은 점점 커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지를 빼려는 의도가
본인이 한번 잘 판단해보세요. 이거를 열고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잘못된 거. 근데 이게 더 심화되는, 이제 검지를 빼서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뭐냐면, 손바닥이 아파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211에다 검지를 빼면 되려 더 손바닥이 아파요. 실장님, 211에다 검지 빼면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더 안 아프지 않아?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검지를 빼고 오므리시는 분들이 여길 내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검지를 빼더라도 이렇게 있고 편안하게 이 층만 둔 상태에서 이렇게 받으면 덜 아픈데, 이걸 딱 제끼고 검지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내미는 느낌 보이나? 딱딱하게 튕겨내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손바닥이 딱딱해지고 캐치볼 할 때마다 아파요. 아프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더 겁나니까 더 제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글러브의 안에서 손이 내가 조작 열어 잠궈 이게 단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글러브는 손등이 막혀 있다라고요. 근데 머릿속 이미지가 우리가 맨 공을 잡으면 벌렸다가 잔다는 느낌으로 글러브를 껴도 나는 벌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들어갔으면 잘 안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게 잘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손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오므리니까 늦으니까 꽉 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지를 빼려는 의도가 이거를 더 크게 벌리고 더 강하게 쥐려고 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수들은 왜 메이저리그 애들은 검지를 빼냐? 왜 선수들은 검지를 빼냐라는 거죠. 검지를 뺀 상태에서 가볍게 지그시 되고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유격이 생겨요. 즉 뭐죠? 포켓 지점뿐만 아니라 즉 볼집이라는 지점에서도 완충력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검지를 떼고 검지 지문을 떼고 바닥을 뗀 상태에서 때려볼게요.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파요. 그래서 선수들이 211로 끼고 검지를 뺀다. 메이저리그나 우리나라 뭐 프로 선수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유격이 생기면서 손바닥 아래쪽이, 즉 포켓 부분이 아니라 볼집까지 왔을 때도 바닥을 맞고 튀는 일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띄운다? 그럼 저는 오케이. 단 문제가 있어요. 미국 야구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211에다 검지를 빼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분명 미제 글러브잖아요. 우리 손이 과연 미국 사람이랑 같냐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손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즉 배팅 장갑 라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윌슨 글러브에다 211을 빼고 검지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손끝의 감각으로 힘이 끝까지 전달이 돼요. 그게 어디까지? 이런 데까지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전달이 좀 안 돼요. 제가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에 조금 미디움에 가까운 거거든요. 두께는 라지인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끼려면 제가 좀 더 깊이 넣어야 돼. 그럼 걸쳐 끼는 의미가 사실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관절까지 유지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211을 꼈는데도 관절이 나왔어. 근데도 뺐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끝에서 힘이 전달이 된다. 즉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느낌에서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힘이 전달돼서 여기까지 딱 끝에 걸렸을 때도 이렇게 힘이 딱 전달이 되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려면 많이 들어가요. 바닥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들어갈 만한 바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솔직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이, 손이 작다, 동양인 표준은 손이다, 뭐 키가 1m 75 뭐 내외 그런 분인데 손이 뭐 배팅장갑 믿으면서 라지에서 왔다 갔다 그러신다라는 분들은 솔직히 라지인데도 팜 사이즈가 넓어서 라지신 분들 있잖아요. 손가락 길이까지도 길어지시면 다행인데, 그런 분들이 이 일을 계신다면 저는 사실은 미제 글러브는 검지를 넣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라지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니면 라지 정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끼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내 관절을 형성된다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뭐냐? 내가 포켓뿐만 아니라 이 볼집 부분도 유격을 둬서 완충을 잘 시키겠다라는 의도, 오케이. 단 그런 의도로 썼는데 자꾸만 이렇게 눌려져서 배가 나오고 공이 자꾸 이쪽으로 가서 치고 나간다? 그럼 저는 그렇게 쓰는 거는 비추. 왜? 포구면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결국 이런 데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 되려 좁아지니까 어떻게 계속 더 벌려서 튕기면서 나가는, 튕기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꼈을 때 그 문제점.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포그면에 완충력이 생긴다. 땅볼을 칠 때 211의 검지를 뺄 때 확실히 못 느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살을 중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111을 끼고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껴서 잡는다. 이치로 같은 경우는 왜? 공을 느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얻으면 뭔가를 하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1을 착수하면 아무래도 공을 느끼는 게 적어. 그래서 보살, 사회인 야구에서 보살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지만 저는 보살까진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달려가서 공을 좀 잡아주고 플레이를 하는데 자꾸 본인이 이렇게 오므리는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맞고 튕기는 경우가 있고 가다가 막 달려가다 멈춰. 그러고 무릎 꿇고 막아. 주전 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늘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신 있을 때 치고 나가고 승부를 걸 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평소에 공이 덜 그럭된다라든가 땅볼을 쳤을 때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자꾸 맞고 튀는 경우 그런 노이로제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꾸 뒤로 까는 경우가 그러니까 굴절되는 경우가 많으면 자꾸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무릎을 꿇는다라든가 막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몸으로 막는다라든가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굳이 크고 넓은 외야 글러브를 가지고 왜 몸으로 막냐고. 글러브로 막아야지. 그러려고 외야 글러브 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일 끼고 검지를 뺀다라든가 2일을 꼈을 때 땅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연습해서 보면 아무래도 검지를 빼는 것보다는 검지를 넣는 게 확실히 민감하게 내가 땅볼을 갔다 그러면은 대시에가 딱 들어서 갖고 와서 빼서 던지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땅볼 칠 때도 뭐예요? 롤링이 들어가서 갖고 온다라는 거, 귀 옆으로. 이거는 저번에 정수성 선수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항상 45도 정도 돌린다. 수성이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귀로 갖고 온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롤링이라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지점으로 들면 몸이 간다라는 거지. 귀로 갖고 오면서 몸까지 가면 뒤로 빠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접근의 차이라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올려놓은 거 기억나시죠?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물어준다. 근데 211을 끼면 손의 각도 어떻게 되죠? 글러브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틀어야 돼. 몸 중심이 오면 불편해. 그래서 왼발 앞에 잡는다. 이것도 외야 글러브 211 착수법 앞에 영상에 다 올려놓은 거니까 착수법에 따른 땅볼 처리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1로 착수하는 거 외야를 끼는 이유는 뭐냐? 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볼집이 깊어지는, 즉 포켓이 깊어지는 현상. 볼집이 아니라 포켓이 깊어지는 효과를 갖고 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검지를 빼면 볼집 부분도 바닥에 유격에 있어서 완충력이 좋아진다라는 거. 하지만 느끼는 감각은 살짝 떨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 모든 게 양과 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글러브 끝까지 힘이 전달되려면 네, 많이 이렇게 쥐어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손 크기를 감안을 해서 본인이 이제 착수법까지도 좀 판단하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그냥 보통 동양인 손이라면 외야 글러브는 이렇게 검지 넣고 쓰는 걸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튀는 게 싫다, 손바닥 맞고 튄다 그러면 이렇게 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는 본인이 좀 경험해 가면서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집에서 천정놀이 하면서 잡아보는 거예요. 롤링 하면서 잡아보고. 외야 플라이도 포켓 잡을 때 롤링 들어간다 그랬죠? 정면으로 이렇게 좀 잡아보고. 아니면 열었을 때 잠가보고. 다시요. 열었을 때 잠가보고. 그랬을 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게 웹 중간이 됐든 포켓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천정놀이 하면서 천정놀이 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딱 롤링. 물었냐 안 물었냐 그러면서 테스트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착수법을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아까 211에다 검지 빼는 거 말씀을 드릴 때 롤링스랑 윌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포그면의 팜 사이즈 폭 제가 말씀드렸죠. 넓다 길다 뭐 다 설명드렸잖아요. 아랫벽 윗벽의 폭의 넓이가 롤링스가 더 커요. 13인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그래요. 그 상태에서 검지에다 2를 빼면 이 펠트의 길이 끝이 내가 딱 배꼽 나오는 집에 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딱 힘을 줬을 때 여기가 밀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윌슨이 아무래도 펠트 길이가 좀 더 길게 뽑혀 있어요. 롤링스보다. 즉 내가 힘 전달되는 분 이 정도라면 롤링스는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만약에 안 든다라면 이거는
부득불 211에 검지를 넣고 조금 더 깊게 넣으셔서 관절까지 넣으셔야지 내가 지렛대 원리로 힘을 받지. 이걸 약간 걸적 끼게 되면 무조건 배 나와요, 얘는. 아래가. 이거는 프로야구 선수 이제 나갈 건데 이 친구는 손이 거의 엑스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저도 똑같은 조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착수할지 이렇게 착수할지는 네가 판단을 해라. 일장일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됐을 때 확실히 당겨서 이 완충력은 좋아지겠지만 네가 못 느끼기 때문에 더 꽉 쥐어서 좁아질 확률이 높다. 땅볼 칠 때 불안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 넣고 211 이렇게 다 넣고 느끼게 네가 공이 포켓으로 가도 딱 검지에 힘이 줘서 안 빠지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완충력을 좋아서 뜬 공을 조금 더 바닥에 튕겨내는 부분을 없앨 그거냐, 이 부분 네가 판단하라고 했지만 이 친구는 두 개가 다 선택 가능한 손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롤링스 웨어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211에서 검지 빼시는 분들은 솔직히 웬만한 동양인 손으로는 뭐 엄청 힘드실 거예요. 웬만큼 손이 크지 않으시면. 그리고 길이도 13인치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절단되는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끝에까지 이렇게 하는 게 늦어. 네, 211에다 검지 빼고 하면 검지 넣어도 조금 1승보다는 늦어요. 구조적으로 끝이 모이는 게 좀 다르죠. 둘 다 가공이 끝난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착수법 이 부분이 사실은 글러브의 형태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첫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제 글러브에서는 어떤 적용을 하면 될까? 이제 원래는 이게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같은 외하니까 묶어서 보자고요. 자, 미제는 내려놓고 일제. 자, 9 사이즈의 마타가 있는 거와 8 사이즈의 마타가 없는 모델을 갖고 왔어요. 어때요? 마타가 없죠. 고의 높이도 얘가 좀 더 낮아요. 그리고 바닥의 넓이도 얘가 더 넓죠. 얘가 더 바닥의 넓이도 좀 좁아요. 하지만 내야보다는 길죠.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새끼 안을 보면 소지부 입원입 방식이라서 새끼 꼬리가 처음부터 작게 나와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제트의 종특이라 그랬죠. 처음 시작한 게. 그래서 새끼 꼬리가 여기보다 밑에 뽑혀 있죠. 그래서 윌슨도 보시면 이 심줄보다 아래에 있어요. 고리가. 구멍이. 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지부 입원입 방식이에요. 자, 8 사이즈의 길이에요. 길이 어때요? 큰가요? 아주 컴팩트해 보이지 않나요? 길이가? 이거를 꼈을 때의 느낌이랑 네, 이렇게 했을 때랑 보이시나요? 느낌 차이가 엄청 다를 거예요. 분명히 한 치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컴팩트해요. 그래서 작은 글러브를 사람들이 이제 글러브를 살 때 외야 글러브 무조건 커야 돼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거를 산다 그랬을 때 제가 추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로 키가 좀 작으시고 손이 작으신 분도 있겠고 또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좀 작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저는 안 되겠지만 수비 범위가 더 넓어. 그래서 저 같으면 포기할 것도 그 사람들 끝까지 살려서 어떻게 내밀어 잡어. 그럴 때 되려 큰 글러브가 이게 한 커봐야 뭐 5mm, 7mm, 8mm이지만 느낌적으로 한 1cm 정도 커 보이거든요. 어차피 끝에 걸리면 잘 안 잡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걸로도 안 잡히는데 그게 더 길다고 더 잡힐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즉 회전이 걸린 공을 멈춰준다. 근데 되려 작은 글러브가 끝에 걸렸을 때 더 힘이 더 잘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잡고 나서 굴른다라든가 뭐 부딪힌다라든가 뭐 다이빙 캐치를 한다는 거 했을 때 되려 이 작은 글러브가 끝까지 힘이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긴 젓가락이랑 작은 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때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크다라고 한 것들은 이제 뭘까요? 땅볼이나 벗어나는 범위에 있어서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즉 요 범위가 아니라 즉 벗어나는 범위에서 이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아까 똑같아요. 이게 뭐 일제라면 이게 미제라고 비교하시면 아까처럼 그런 예에 비슷한 거죠. 내가 손이 스몰 사이즈야. 근데 이 글러브랑 이 글러브랑 어느 것이 더 끝까지 힘이 전달이 될까라는 부분. 하물며 여기다가 1799까지 된다면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아, 이게 더 잘 잡혀, 잘 담길 확률은 높을 수도 있어. 아니면 글러브 자체에 공이 닿는 부분의 면적이 넓은 확률이 있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끝까지 글러브까지 힘이 전달이 된다라든가, 즉 부정확하게 포켓이나 볼집이 아닌 이 웹 쪽에 걸렸을 때 내가 힘이 전달되는 느낌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그렇겠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힘이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옛날에 웨어 글러브가 파생된 초창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어 글러브라는 포지션의 글러브가 이제 파생된 건 어떻게 됐을까? 기본적인 글러브, 그냥 그러니까 표준의 소위 말하는 투수 글러브의 개념에서 보면 거기서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마타라는 게 생기지도 않고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옛날 패턴 글러브들 보면 그냥 손가락 4개 다 붙어 있는데 길이만 길고 길쭉한 글러브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막 십몇 년 전에 BMC 글러브라든가 예전에 그 아롤 글러브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마타가 없어서 쌍십자에 막 이렇게 쓰는 선수들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 야구 글러브들 보면 그런 것들이 뭐냐, 외야 글러브이기 때문에 길이를 길게 만들어요. 왜? 달려가면서 땅볼을 잡을 때 우리가 뛰어가면서 손을 내렸을 때 아무래도 글러브까지 지면에 닿는 확률이 내야보다 커야 되고, 불규칙이 났을 때 빠지면 뒤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길어지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포켓도 깊어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지부 입원입 방식 같은 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길이만 길어지고 111만 끼는데 이 포켓을 기술적으로 깊이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몰아서 끼면서 깊어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착수법이 211로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야 글러브 가지고 난 글러브 하나밖에 없어, 외야를 나가. 그럼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때요? 211 끼고 엄지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고 잡는 게 좀 더 당기는 게 쉽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된 거예요. 시작은 외야 글러브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죠? 얘는 손가락도 연결돼 있어. 겐다 모델에서 말씀드렸죠. 밀리지 않게. 이런 데 걸려도 힘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다면 이 글러브를 갖다가 211 소지부 입원입 방식으로 나왔는데 검지를 뺀다면 어떡할까요? 아까처럼 똑같이 미국 애들이 윌슨 글러브나 롤린스 글러브 211 검지 빼듯이 동양인들이 이렇게 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포켓이 깊지 않아요. 즉 포켓이 211을 껴도 그렇게 많이 깊지가 않고요. 볼집이 위치에 딱 검지가 그러니까 많이 이동을 하지를 않아요. 요 정도 있어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걸 211을 꼈을 때 볼집에 가까운 포켓을 맞는다면 튈 확률이 높잖아요. 땅볼을 잘 느끼겠지만. 그렇다면 컴팩트하고 잘 느낄 수 있는 민감한 거라면 211에다 검지를 빼도 충분히 유격이 있고요. 글러브까지 힘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격이 있으니까 작은 글러브에서 포켓이 깊어지는 효과도 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미디움 사이즈 분들이 마타가 있는 글러브에서 검지를 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왜? 태생적으로 포켓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느낄 수 있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제 글러브 형태, 뭐 미즈노나 제트 이렇게 마타가 있는 일제 글러브에서 내가 211에다가 검지를 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 아실 거예요. 모양도 이상해지지만 생각보다 이게 뜰 수는 없잖아요. 손이 딱 밀착이 돼 있어서 띄워야 되는데 모양도 많이 망가질 뿐더러 잘 포켓이 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타가 있는 이제 일제 글러브들 같은 경우는 좀 넣어서 쓰는 걸 좀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표준적인 손 사이즈보다 좀 크신 분들이 그렇게 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살짝 걸쳐 껴도 되거든요. 걸쳐 껴도 관절까지 가거든요. 아까 일제 글러브에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미제 글러브는 그 손 크기가 잘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시는, 즉 이렇게 211에 검지 빼도 여기가 안 걸리시는 분들도 일제 글러브에서는 그게 돼요. 그래서 이 글러브도 손이 좀 크시다 그러면 이렇게 껴셔도 상관없는데, 제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미즈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포켓도 깊고 팜 사이즈도 넓거든요. 그럼 저 글러브는 솔직히 저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에요. 손이 라지, 엑스라지, 거의 엑스라지 가까이 되면 뭐 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미즈노에 이렇게 마타가 있는 이치로 패턴의 글러브인데 내가 111을 끼고 아니면 211을 끼고 검지 이렇게 빼놓고 롤링을 해보면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그럴 바엔 저는 이렇게 넣고 안 타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딱, 물리는구나. 포켓에 들어왔다, 웹에 들어왔다, 물리는구나. 딱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걸 끼라 그러면 저는 안 맞아요, 이게. 그럼 이렇게 좀 타고 오르고 힘 전달이 안 되고, 힘 전달 꽉 하려면
아무리 제가 이 관절을 써서 오므려도 이렇게 쥐어 짜지면서 힘은 힘대로 못 쓰고 배는 배대로 나오는, 아니 볼집 쪽에 눌려서 이게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거를 권장한다고 저는 이런 식으로 착수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야 글러브를 착수를 하실 때 111, 212 선택을 한다. 글러브 사이즈도 감안하셔야 되지만, 즉 길이적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지만, 포켓의 높이도 감안하셔야 되고, 본인 손 크기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입이 마르네요. 그래서 외야 글러브 착수법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봐요.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이런 글러브를 끼다, 이런 글러브를 끼다, 이런 글러브를 끼다 가장 중요한 거. 평소 캐치볼 하시고 글러브 매 만질 때는 무조건 2, 3, 4, 5, 즉 2번 약지 자리에서 새끼를 넣고 매 만지고 캐치볼 하는 방법들을 좀 써주시는 게 글러브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계속 212만 착수하고 이렇게 캐치볼 하면 글러브 앞으로, 이게 212 끼면요, 이거 앞으로 곰발바닥 소발바닥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 쓰기 힘들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잡게 되는데, 여기서 롤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물리다가 어느 시점 되면 점점 밀고 나가서 커지고 밀려서 올라가서 웹이 늘어난다라든가 웹이 찢어진다라든가 끈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11로 너무 장시간 캐치볼도 하고 펑고도 받지 말라고 앞에 영상에도 올려놨듯이, 평소에 캐치볼하고 갖고 노실 때는 111 하시고 캐치볼하고 갖고 나시고, 필딩 나가실 때만 211 끼시고 필딩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게 이 글러브든 작은 외야든 큰 외야든 똑같이 접목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팔 사이즈의 작은 글러브를 쉽게 접근 못 하세요. 심리적 불안감, 뭔가 이렇게 글러브 작으니까 잘 안 담기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빠르고 날쌔다, 본인이 수비 범위가 좀 넓다, 그리고 뭐 달려가면서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잡는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되려 무조건 큰 것보다는 좀 컴팩트한 것 쪽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픽이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순발력이 없고 외야 뜬금을 잘 모른다 그러면 큰 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거 있어요. 마치 내야 글러브도 펑고 잘 받고 싶어서 막 공 잘 잡고 12인치 막 큰 걸 쓰다가 잘 못 하시는 사람한테 되려 11.5에 컴팩트해서 딱딱 물리는 글러브, 길들 질 잘 드는 거 딱 좁으면 실내에서 펑고봐도 따닥따닥 물리는 경험을 하는 거 애들이고, 오 뭐지라는 일이 생겨요. 글러브가 작으니까 더 정확하게 잡으려는 노력도 하게 되고, 끝에 걸렸을 때도 딱 힘이 물리니까 공이 타고 나가지 않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제가 같이 야구했던 이제 동생들 이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올라운드 12인치 처음에 사가지고 그걸로 레슨장 가서 펑고 받을 때 자꾸 놓치면, 자, 이 글러브 껴봐. 그래서 제가 막 12.25나 11.25나 11.5짜리 작은 거, 컴팩트한 거 딱 주면 기가 막히게 뭐 어느 순간엔 이게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원핸들로 따닥까지 치는 그런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실제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미즈노 프로 3D 시절에는 외야 글러브가 이런 이치로 모델, 이런 별주 모델로 나왔고, 카다로그에 나온 기성 글러브는 그냥 십자입이었어요. 그냥 이런 십자입이랑 삼루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차이는 뭐냐, 여기에 끈이 한번 이렇게 감겨 있는 거, 요거처럼. 그거가 있으면 외야고, 그거 없으면 삼루용인데,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살짝 클 정도. 근데 누가 봐도 내야처럼 보이는 그 3D 모델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요미우리 자이언츠 스즈키 선수라고 있었어요. 센터 보던 친구였는데, 친구라니까 뭐 친구는 아니고 센터 보던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유명한 게 스즈키 스쿠터랑 이제 베이스 러닝 내기를 한 거죠. 네, TV에서 촬영을 했답니다. 스즈키 선수가 이렇게 베이스 러닝 하는구나. 그 50cc짜리 스즈키 스쿠터를 타고 윙 도는 거랑 초를 재는데, 스즈키 선수가 이겼대요. 막 그런 것도 TV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가 진짜 이렇게 십자입인데 검지 빼고 111 끼고 이렇게 수비를 했어요. 다다다다닥 달려가면 정말 빠른 선수였거든요. 그 친구는 이런 걸로 수비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의 수비 범위에서는 그게 더 편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사회인분들도 외야를 접근할 때 잘 못한다 그래서 너무 크고 깊은 거 위주로 가고, 211에다가 더 검지를 빼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면서도 약간 포켓이 깊은, 그리고 211 착수했을 때도 검지를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좀 접근을 하신다면, 타구 끝처리에서 좀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타구 쫓아가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은 레슨장에서 배우시고요. 막 마이볼 이게 아니라 마이볼 이렇게 딱 보는 거, 이거는 전에도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고관절이 접힌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서 있는 거랑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레슨장에서 배워야 돼. 그런 것들은 다
따로 제대로 배우시고 제가 하는 부분은 잘 돼 있을 때 끝처리에서 맞고 놓친다라든가 막 이동하면서 잡을 때 백으로 잡는다라든가 뭐 머리 위주로 바스켓 캐치라든가 좌우로 막 달려가면서 잡을 때 공을 떨구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안해서 떨궈서 놓친다라든가 튕겨 나가서 아이스크림 만들던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떨치는 경우에서는 조금 컴팩트한 외야 글러브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손이 작으신데 너무 이렇게 포켓이 넓은 윌슨의 롤링스를 쓰셔서 너무 넓어서 늦게 물리는 글러브를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일제 쪽으로 가신다든가 포켓 팜 사이즈의 폭이 좀 좁은 걸 선택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이 외야 글러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공방에서 손님들 글러브 상담해 드릴 때 가공 상담만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선택할 때 조언도 해드리거든요. 저희 회원분들, 저를 이용하셨던 분들, 상담 받으신 분들은 그랬을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키와 체격과 손 사이즈를 먼저 보고 기존에 썼던 글러브를 보면서 어떤 글러브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약점을 보완해 드릴 건지 장점을 극대화시킬 건지 아니면 좀 더 기술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쪽으로 당장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갈 건지 또 나이도 있겠죠. 나이가 많으면 저 아무래도 뭐 도전의식보다 좀 안정적인 거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다 이제 더 나가서 예산까지 보고 뭐 좋은 게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 보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데 가장 첫 시작점이 손 크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내야 글러브에도 똑같이 접목되는 것 같아요. 예. 내야수 선수들 제가 메이저리그들 왜 2일 착수를 하냐라는 부분 영상도 올렸듯이 그리고 미제 글러브 맞아요 일제 글러브 맞아요 그 부분도 똑같은 출발점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미제 글러브랑 일제 글러브에서 2일 착수법 내야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일에다 검지 빼는 경우 내야수들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올렸어요. 손이 크신 분들의 해당 사항이 좀 많아요. 손이 작으신 분들이 그렇게 썼을 때 좋은 결과를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마타가 있는 글러브에다 그렇게 끼실 경우에는 글러브 모양들이 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편안한 이런 빵떡 활용한다 야구 기본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못 하시고 계속 담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제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내야에서도 이 내용들이 똑같이 접목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후한 속도로 시작을 했는데 일제 글러브 작은 사이즈, 뭐 중간 사이즈, 뭐 일제 글러브 큰 사이즈, 거기다 미제 글러브 까지 제가 다 훑어드렸어요. 외야 글러브 편은 잘 왜 안 달아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작은 글러브부터 해서 확장시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야 글러브가 글러브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내야 위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살만 붙이시면 돼. 포켓이 깊어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이렇게만 보시면 또 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외야 글러브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인 야구에서는 안정적인 포구를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살이라든가 다이빙 캐치, 달려가면서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또 외야를 또 이 일에 담아서 그냥 공만 잘 담기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찍어도 아유 그런가 보다라고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저 만나셔서 외야 하시면서 진짜 머리 위로 너무 어려운 공들 막 끝에 딱 물려 있다라든가 손바닥 이런 데도 막 달려가면서 잡는데 막 이런 데 잡혔어요. 막 이런 부분, 뜬 공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전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 글러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본인이 끝에서 잘 쫓아가다가 막 만들어서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자연스럽게 하다 탁 돼서 얘는 언제든지 내가 손만 뻗으면 공이 자석처럼 붙을 거야 라는 이런 감각으로 그 자신감 있는 수비를 한다면 결국 야구는 자신감이잖아요. 내 글러브에 대한 신뢰가 없다, 끝에서 아주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이라도 들면 에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에라 한 날 에라 계속 하는 거예요. 평소 이지 플라이 같은 거 놓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이지 플라이가 나도 왠지 놓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순간 뭐 꺾는 나라가 다른 동작을 하게 돼서 또 에라를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외야 글러브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들을 할 때 저희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쓰던 글러브 막 바꾸고 막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바꾸실 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점을 좀
가미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후한소토로 시작해서 외야근로 전반적인 착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매번 영상 말미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글러브 칸수에 대한 얘기가 또 나갈 거예요. 외야 글러브는 뭐 3칸 반, 4칸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칸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세낙을 해서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또 여기다 접목시켜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찍어야 되나 외야 쪽에다가 아무튼 제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 칸수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때 그 부분을 외야 글러브에 또 어떻게 접목시킬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넘버 7이었고요. 자, 외야 글러브 본인이 맞는 글러브 선택 잘 하셔서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